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이제 오늘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중국 주식시장의 이런 어려운 환경, 심심한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꽤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주식시장의 구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중국 주식시장은 전체 거래대금의 80% 이상을 개인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라던가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개인들의 심리가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중이 기관들보다도 많아요. 즉, 개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의 전체 방향성과 혹은 섹터, 주도주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심한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이유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그만큼 물론 매도 자금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 트렌드를 보면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의 증가와 함께 주식시장 주요 지수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레벨도 같이 연동돼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 결국 사람들이 굳이 레버리지를 당겨서, 그러니까 더 큰 부채를 일으켜서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마음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또 같이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냐면 신용잔고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만큼 굳이 신용을 더 땡겨서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신용잔고의 흐름 자체도 중국의 주식시장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신용잔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의 그런 레벨도, 지수의 레벨도 같이 따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대표적인 자금의 흐름이 계속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매니저들이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의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보다 그 주식 보유 비중이, 펀드 내 주식 보유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개인들이 확인을 못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 매니저들도 주식을 줄이는데 우리가 지금 주식을 더 늘려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의 센티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저희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지난해 말부터 금리도 내려줬고요. 부동산도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주식시장까지는 돈이 안 들어갈까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매 분기마다 이제 한 2만여 명의 중국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소득이나 고용에 대한 기대지수가 어떠세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과 대표적인 게, 두 번째는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것을 저축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소비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주식 투자 이런 쪽으로 돈을 집어넣을 것인지 라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득이나 고용 지수는 다행히도 12월 대비해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반등 폭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아주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여유 자금을 저축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소비로 돌릴 것인가, 투자로 돌릴 것이라는 질문에
사실은 저축을 더 하겠다라는 대답 비중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투자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즉, 지금 중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은 투자를 더 집행한다기보다는 뭐 중국이 금리를 내려주고 대출을 더 받게 해주고 뭐 이런 금리 인하 기조라던가 아니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저축을 우선시 하겠다라는 심리가 더 크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다른 서베이를 확인을 한 게 중국 내에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이라는 이제 협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협회에서 매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쪽에서 주로 하는 서베이는 이제 투자자 심리 지수겠죠.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향후 2, 3개월 내에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 투자자 심리 지수가 물론 후행 지표겠죠. 왜냐하면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동이 되고 이건 월간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연관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투자 심리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지수가 나올 때 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요. 반면에 떨어질 때는 주가 지수도 같이 빠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올해부터 계속해서 투자 심리 지수가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반등하는 모습은 크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에 대한 서베이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주식 비중을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요. 반면에 지난해 11월부터 내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이다 라는 비중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보기에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중국의 1분기 경제가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촬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3월에 코로나19 충격이 있었고 4월까지 이게 충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2분기에는 충분히 금리 인하 기대라던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은 이를 온전히 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덧붙여서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데이터상으로 최근에 확인한 부분이고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참 힘든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제 기억으로는 9일 연속인 것 같은데 9일 연속으로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주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방역 기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해시 정부는 지금까지 누적된 사망자 수 한 19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코로나 확산기에서 다 그냥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결국에는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 합병증이 더 악화된 것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코로나 영향 충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망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나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지난번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처럼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 사망자 수였는데 그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조금은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린 이래로 가장 좀 중국 주식시장을 뷰를 낮게 보고 보수적으로 보는 내용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모든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다음 영상부터는 주도주도 확인이 되고요.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개인들이 다시 투자 심리를 회복을 하면서 중국 주식시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내용 쪽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